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심리다방입니다. 젊은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중년 남성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긴장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주제로 이어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대화를 경험했지만 낯선 이성과의 대화는 전혀 다른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대화는 본질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태도란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눈앞에 놓인 커피잔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비, 상대의 작은 제스처 같은 것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잔이 생각보다 크네요. 비 오는 날에는 이곳 분위기가 참 다르네요. 이런 소박한 말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대는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네.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오면 대화는 곧장 막힙니다. 그러나 상대가 여행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물으면 대화는 깊어집니다. 상대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성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서 더 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진화 방정식은 이 지점을 설명합니다. 학습, 경험, 반성이 대화를 성장시킵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 수많은 대화를 학습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았으며 때로는 돌아보며 반성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배우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대화 자산을 믿고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의 안정감입니다. 세대 차이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코드, 관심사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를 여는 창입니다. 복잡성 해결 매트릭스를 적용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선 문제를 세분화합니다. 언어의 차이, 관심사의 차이, 생활 경험의 차이. 그 다음 관계를 매핑합니다. 어떤 주제가 겹치고 어떤 주제가 갈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습니다. 두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즉 공통된 경험이나 보편적인 감정이 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순서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공통 분모로 시작하고 그 다음 차이를 존중하며 다가가며 결국 차이를 대화의 자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50대 남성은 80~90년대 가요나 팝에 익숙하고 20대 여성은 최근 아이돌 음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네 라고 말하면 단절이 생깁니다. 대신 제가 젊을 때는 발라드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 음악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호기심을 표현하면 상대는 즐겁게 설명하고 대화는 교류가 됩니다. 세대 차이는 나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장점은 풍부한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와 통찰은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과시모드입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라는 태도는 곧장 거리를 만듭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들려줄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 공감하며 마지막에 가볍게 덧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대화가 살아나는 순간은 직관적인 도약에서 일어납니다. 여성이 웃음 지을 때, 목소리의 톤이 살짝 변할 때, 눈빛이 반짝일 때, 이런 순간을 포착해 짧게 반응하는 것이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 얘기할 때 눈이 빛나네요. 지금 웃는 모습이 되게 편안해 보여요. 이런 한마디가 기술적인 질문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직관적 도약입니다. 준비된 대사가 아니라 순간을 읽는 힘,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여성은 대화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대화 속에서 느낀 감정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니 즐겁다, 편하다, 안전하다. 이런 감정이 남으면 대화는 성공입니다.
직관적 도약은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촉매제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 대화할 때 긴 설명보다 짧은 직관적 코멘트가 호감을 끌어올립니다. 직관적 도약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검열입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을 지나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던지는 짧은 한마디는 계산된 멘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은 평범해 보여도 진심이 담기면 특별해집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경계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성적인 언급을 하면 부담이 되고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면 친구 같은 관계에서 멈춥니다. 직관적 도약은 균형의 예술입니다. 감정을 살짝 건드리되 깊게 파고들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 과정에서 여성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싶다는 신호를 보이면 그때 대화를 한 단계 확장하면 됩니다. 결국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 복잡성을 풀어내는 지혜, 순간을 읽는 직관이 어우러진 예술입니다. 중년 남성은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했으며 많은 반성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자산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세대 차이는 대화를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고 직관적 도약은 그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여성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낀 감정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젊은 여성과의 대화는 언제나 매력적인 동시에 어려운 도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나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꺼내는 주제가 중년 남성에게는 낯설고 중년 남성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주제는 젊은 여성에게는 무겁거나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서로의 코드가 어긋날 때 대화는 쉽게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반드시 극복 불가능한 벽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세대 차이는 대화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세대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세대별로 사용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요즘 20대, 30대가 자주 쓰는 유행어, 신조어, 밈 같은 것들은 중년 남성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반잘부라는 표현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말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으면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반대로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꺼내는 삐삐, 카세트, 테이프, 다방 같은 단어는 젊은 세대에게는 역사책 속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언어의 차이는 곧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며 이 작은 어긋남이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중년 남성은 사회 구조나 경제, 부동산, 건강 문제 같은 주제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20대, 30대 여성은 자기 개발, 취미, 여행,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주제를 더 가깝게 느낍니다. 서로가 익숙한 주제를 고집하면 대화는 교차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놓는데 여성은 그 주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여성이 즐겁게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남성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여성은 대화가 겉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경험의 차이입니다. 20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30대는 안정과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반면 50대, 60대는 이미 삶의 여러 단계를 거쳐왔고 그 경험에서 나온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 준비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중년 남성은 자신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과정을 떠올리며 너무 쉽게 답을 내놓으려는 실수를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의 공감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여성은 공감과 이해를 원하지 정답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은 분명 귀중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는 대화의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복잡성 해결 매트릭스를 적용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첫 단계는 문제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언어, 관심사, 경험이라는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부분은 겹치고 어떤 부분은 어긋나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 남성이 좋아하는 음악과 젊은 여성이 즐겨 듣는 음악은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노래가 주는 위로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핑 과정을 통해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공통의 경험이나 보편적인 감정은 세대를 뛰어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영화, 음식, 가족, 인간관계 같은 주제는 세대가 달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주윤발 영화 보면서 자랐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떤 영화 보면서 위로받으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세대 차이를 넘어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결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공통분모에서 출발합니다. 날씨, 분위기, 음식처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이를 존중하며 다가갑니다. 그건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는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묻는 순간 세대 차이는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나누는 자원이 됩니다. 실패하는 대화의 전형적인 예는 단절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이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힙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대화는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어떤 게 유행이에요? 저는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이렇게 묻는 순간 여성은 자신의 세계를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의 세계를 배우려는 태도는 나이 차이를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전환시킵니다. 여성의 심리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세대 차이가 크더라도 존중의 태도가 분명하면 대화는 길을 찾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나이 많은 남성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호감을 느낍니다. 완벽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재미있네요. 라고 말할 때 여성은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세대 차이는 대화를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언어의 차이, 관심사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공통의 감정을 끄집어낼 때 대화는 깊어집니다. 복잡성 해결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를 세분화하고 관계를 매핑하며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고 순서를 정해 나아가면 세대 차이는 극복 가능한 과제가 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겸손함과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젊은 여성들은 당신을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세대 차이를 새로운 경험으로 바꾸어주는 든든한 대화 상대자로 느낄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만들어내는 복잡성은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잘 활용할 때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교류가 됩니다. 호감은 언제 생길까요? 사람들은 대화의 길고 긴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몇 초 아주 짧은 순간에 마음이 기울기도 합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다 갑자기 도약하듯이 어느 한순간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 도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직관적 도약은 준비된 멘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았던 순간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 목소리의 떨림 같은 미묘한 신호를 읽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눈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을 때 지금 웃는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긴 설명도 화려한 농담도 필요 없습니다. 짧고 솔직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너무 일찍 이성적인 언급을 하면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늦게 하면 친구처럼만 남게 됩니다. 직관적 도약은 균형의 예술입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담아 건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호감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대화 도중에 느낀 감정을 훨씬 더 오래 간직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즐겁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 이런 감정은 짧은 한마디, 작은 리액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직관적 도약은 대화 전체의 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직관적 도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은 여성들은 말솜씨보다 태도와 순간의 진심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더 화려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감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순간을 포착하는 눈과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는 간단한 말도 적절한 순간에 진심으로 건네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직관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첫 번째는 정적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의 여백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상대의 미묘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을 채우느라 바쁘면 눈빛이나 표정의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중년 남성의 삶의 경험은 여기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직관적 도약이 받아들여집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 여성은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과도한 논리와 합리화는 도약을 방해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라는 과도한 계산은 순간을 지나치게 만듭니다. 직관적 도약은 논리보다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은 어떤 일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관적 도약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시는 모습이 참 멋지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보에서 감정으로, 단순한 질문에서 호감의 신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대화는 준비된 멘트에 의존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여자를 칭찬하라. 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무 맥락 없이 오늘 정말 예쁘세요. 라고 말하면 여성은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멘트로 받아들입니다. 성공하는 대화는 맥락에서 직관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여성의 작은 행동, 대화 속의 감정, 그 순간의 분위기를 읽고 짧게 반응할 때 진심이 전해집니다. 직관적 도약을 훈련하려면 우선 상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기보다 지금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집중은 자연스럽게 직관을 깨웁니다. 상대의 눈빛이 흔들릴 때, 웃음이 번질 때,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그 작은 변화를 감지하면 순간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짧고 솔직한 반응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직관적 도약입니다. 여성들은 이런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대화 내용은 잊어도 그때 그가 내 표정을 보고 한마디 해줬지 라는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감을 쌓아갑니다. 직관적 도약은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중년 남성에게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솜씨나 젊음으로 승부할 수 없다면 순간을 읽는 눈과 표현하는 용기로 충분히 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길고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순간을 감지하고 그 순간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직관적 도약은 준비된 기술이 아니라 삶에서 길러진 감각입니다. 침묵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신뢰를 바탕으로 순간을 읽는 태도.
이것이 호감을 이끌어내는 비밀입니다.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오래 함께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진심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대화가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것 또는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공허하고 짧아도 깊은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깊어짐의 순간입니다. 깊은 대화에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라고 말했을 때 다들 그렇죠 라는 말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일반화할 뿐입니다. 반면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가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마음이 무겁겠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공감은 구체적일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배려는 공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태도입니다. 공감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배려는 그 감정을 존중하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대화 도중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을 정리해 되돌려주는 것 모두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건 상사의 태도라는 말씀이시죠?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여성은 이런 태도에서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소화해 상대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느냐가 지혜입니다. 중년 남성이 가진 삶의 경험은 젊은 여성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계로 들리면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과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지혜로운 대화는 겸손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도 비슷한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배움이 있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경험이 상대의 상황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지혜로 전달됩니다. 통합적 지혜 공식은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식은 정보를 주고받는 힘입니다. 이해는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소화해 맥락에 맞게 전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공감과 연민이 더해지면 대화는 따뜻해집니다. 실행은 단순히 말로 끝내지 않고 필요한 순간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나면 어때요? 라는 제안은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겸손과 윤리가 이 모든 것을 받쳐줍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는 대화의 깊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실패하는 깊은 대화의 전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때는 더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끊어집니다. 성공하는 대화는 겸손과 경청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경험을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입니다. 여성이 요즘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원래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대화는 닫히고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겠네요. 혹시 제가 들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 대화는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대화는 반드시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교류가 일어납니다. 함께 본 드라마 이야기, 우연히 떠올린 추억, 어릴 적 경험 같은 주제도 진심이 담기면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의 무게가 아니라 태도의 진정성입니다. 상대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슬퍼할 때 함께 마음을 기울이면 그 순간 대화는 깊어집니다. 중년 남성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성숙함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때로는 서두르고 자기 과시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반면 중년 남성은 여유와 균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함이 공감과 배려, 지혜로 연결될 때 젊은 여성에게는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나이 차이는 오히려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여성들이 대화를 통해 기억하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깊은 대화는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결국 여성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말을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결국 대화의 깊이는 공감과 배려, 지혜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여성은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다, 믿을 수 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기에 공감과 배려, 지혜는 대화를 깊어지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심리다방의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저희 다방의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